전 직장에서 내가 밤새워 직접 만든 코드라도 퇴사할 때 허락 없이 들고 나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게 단순히 도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감옥에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IT 업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넥슨과 아이언 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사건입니다. 딱 7일 뒤면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팀에서 난리 났었던 그 게임으로 기억하시겠지만 이건 단순한 게임 회사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건을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언 메이스라는 회사는 핵심 멤버들이 넥슨 출신입니다. 넥슨에서 P3라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다가 팀이 해체되자 퇴사해서 만든 게임이 다크앤다커입니다. 넥슨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너희가 P3 개발할 때 썼던 소스 코드, 기획안, 에셋들 무난으로 유출해서 게임 만들었지? 이건 영업비밀 침해고 업무상 배임이다. 반면 아이언 메이스는 처음부터 새로 만든 거다. 설령 참고했어도 그건 우리 실력이고 노하우지 비밀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맞서고 있죠. 그 과정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2023년 아이언 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된 이 싸움이 불과 3년 만에 대법원까지 올라온 겁니다. 판결 나오기 전 지금이 이 사건 전체를 다시 짚어볼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1심 법원은 아이언 메이스 개발자 일부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부는 개발자별로 어떤 자료를 얼마나 가져갔는지, 그 자료가 실제로 게임 개발에 쓰였는지를 따로따로 들여다봤습니다. 핵심 쟁점이 된 건 소스 코드 자체보다 내부 개발 문서였습니다. 게임 시스템 설계 문서, 전투 밸런싱 데이터, 캐릭터 기획안 같은 것들이요. 법원은 이 자료들이 넥슨의 내부망에서만 접근이 가능했고 직원들에게 비밀 유지 서약도 받았다는 점에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습니다. 유죄를 받은 개발자들은 퇴사 직전에 회사 서버에서 대용량 자료를 개인 저장소로 옮긴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반면 무죄가 나온 개발자들은 자료 취득 자체가 입증이 안 됐거나 취득했더라도 실제 게임 개발에 활용한 증거가 부족했던 경우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보다 기준을 더 꼼꼼하게 들여다봤는데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봤어요. 첫째는 비밀 관리성입니다. 이 자료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냐는 거죠. 넥슨 측은 내부 보안 시스템, 접근 권한 로그, 보안 서약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둘째는 고의성입니다. 알면서 가져갔냐는 거예요. 여기서 피고 측이 집중 공략한 게 우리는 이게 영업 비밀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부망 전용 자료를 개인기기로 옮기는 행위 자체가 비밀임을 인식했다는 증거라고 봤어요. 결국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이제 대법원만 남은 거죠. 대법원이 이 두 가지 기준을 영업 비밀의 범위와 고의성 판단 기준을 어디까지 잡느냐가 이번 선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이직 준비하면서 내가 만든 보고서, 기획안, 코드 파일, 개인 메일로 보내거나 USB에 담아본 적 있으신가요? 포트폴리오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으로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해당될 겁니다. 저도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범죄인지 몰랐어요 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영업비밀 침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우리 회사는 보안이 허술하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보안이 아주 철저해야 영업비밀로 인정받았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거나 대외비라고만 적혀 있어도, 즉 비밀로 관리만 되고 있었다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내가 만든 코드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르면 회사의 업무로 만든 직무 저작물은 별도 계약이 없어도 법적으로 회사 소유입니다.
내가 짠 코드니까 내 마음대로 가져간다? 이건 법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부분인데요. 파일을 안 가져가도 됩니다. 머릿속에 담아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 직장의 독특한 시스템 아키텍처, 밸런싱 수치, 설계 구조를 기억하고 나가서 새 직장이나 창업한 회사에서 똑같이 구현하면 이것도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게 최근 법원의 흐름입니다. 아이언 메이스 사건에서도 이 쟁점이 핵심 중 하나였어요. 더 무서운 건 업무상 배임입니다. 단순 유출을 넘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 일반 배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만약 유출된 기술의 가치가 5억 원 이상으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특경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시점도 꼭 아셔야 합니다. 나중에 게임 출시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퇴사하기 전 회사 서버에서 자료를 개인 메일이나 USB로 옮기는 그 순간 이미 범죄는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안 썼다고 해서 소급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어차피 증거 지우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으로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자체도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들고 나오는 것도 범죄, 지우는 것도 범죄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민사 책임도 강화됐습니다.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로 영업비밀을 유출했을 때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손해액을 10억으로 판단하면 최대 50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번 돈을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 여러분이 체크해야 할 실전 지침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와 지식재산권 귀속조항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IT 회사는 재직 중 만든 결과물을 회사 소유로 명시합니다. 설령 명시가 없더라도 법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손을 들어줍니다. 지금 당장 서랍에서 근로계약서 꺼내보세요. 지식재산권 귀속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둘째, 퇴사 시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서면 허락을 받으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화를 부릅니다. 어떤 자료를 가져가는지 회사에 알리고 승인받은 근거를 남겨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2024년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퇴사하고 3년, 5년 지났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10년 안에는 언제든 수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셋째, 창업이나 이직 시 전 직장의 성과물을 그대로 재현하지 마세요. 코드를 한 줄도 안 가져왔더라도 전 직장의 독특한 시스템 설계나 밸런싱 수치 등을 머릿속에 담아와서 똑같이 구현하는 것조차 부정경쟁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시다면 시작 전에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한번 받으세요. 수백억 소송을 막는 데 드는 비용이 사전 자문 한 번보다 훨씬 큽니다. 7일 뒤 대법원이 어떤 선을 그어줄지에 따라 대한민국 IT 업계의 지형이 바뀔 겁니다. 판결이 나오는 대로 제가 가장 빠르게 분석해서 후속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알람 설정 꼭 해두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